52번 볼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고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근데 2차 함수는 원래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의역과 공역을 제한시킨 거야. 그러면 항상 2차 함수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축이죠.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2의 제곱 플러스 1, 아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 축이 지금 x는 2거든. 그럼 이제 a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 그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만 끊어서 봐야 1대1 대응이 되겠구나. 그럼 이때 아주 중요한 범위가 주어지는데 a는 반드시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그러한 범위가 주어질 것이고, 이때 이제 y는 b는 어디다 그려주면 돼? 딱 여기에 맞게 그려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를 만약에 조금 더 위에, 조금 더 아래에다가 그리게 된다면 빈틈이 생기면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 딱 맞게 그려주면 돼. y는 b.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또 무엇이다? 그지? 여기 경계선의 교점 있잖아. 몇 컴마 몇이야? a, b. 얘는 어디 위에 있게 되겠어? 2차 함수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딱 맞게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지거든. 그러면 a, b가 2차 함수 위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식 하나가 나와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고, 이 관계식이 지금 왜 중요하냐,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냐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b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a-b의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b의 값이 a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줘야 우리가 최대값을 찾을 수 있겠다는 거야. 너네 최대값이라는 키워드 보면 생각나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2차 함수의 최대치에서 기억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 산술기하 평균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지. 근데 이 문제는 그러면 b를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a에 대한 2차식이 나올 테니까 2차 함수의 최대치소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으면 되고, 그럼 이제 갖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b라는 식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a-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으로 바꿔주고, 얘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럼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 이 a라는 값이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 얘들아? 아니지. a라는 값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즉 a는 움직이는 점이고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a에 따라 변하는 이 전체의 값인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뭐에 따라서 변하는 뭐의 값. 그래서 얘를 GA라는 또 다른 함수로 두고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야. 이렇게 두고 이거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쌤이 왜 여기 빈칸 뚫어놨을까 얘들아? 왜 뚫어놓은 것 같아? 그지?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있죠. A의 범위 갖다가 꼭 쓰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 최소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린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고, 바꿔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5a, 그럼 반 나누고 제곱할 거니까 플러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 하고 다시 4분의 25 마이너스 3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a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에다가 얘 4분의 12랑 똑같으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3이 되겠네. 그래서 더하기 4분의 13 이렇게 돼. 그럼 얘 이제 그래프 그려볼까? 위로 볼록이고 축 A는 2분의 5고, 그 다음에 최대값, 꼭지점 4분의 13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 A의 범위 제한시키셔야 돼요.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에서 제한시키면 오른쪽 부분 여기만 잘라주면 되겠네.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것이고 최대값은 4분의 13이 되겠다는 거야. 따라서 요 놈이 P분의 Q가 되는 거고, 답은 그러면 P 더하기 Q는 4 더하기 13, 17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충분히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너희들이 이 문제에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 첫 번째 포인트는 요 놈이에요. 이 a, b라는 게 이차함수 위에 있어야 된다. 딱 여기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포인트는 관계식을 찾아주고 그거에 대한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찾아주는 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갈게. 55번 볼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고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너네가 이 문제를 보면 처음에 뭐 할 것 같아? 나라면 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을 것 같아. 문제에서 함수에 미지수가 따로 없잖아.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자.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봤더니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너네가 또 이거를 보고 맞아. 선생님이 이걸 보면은 양변에 F 인버스 씌우라고 했어 라고 했잖아.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 F 인버스를 씌우면 안 돼.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거든.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설명을 해줄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주어져 있고 항상 이런 그래프 그릴 때는 뭐부터 선생님이 그리라고 했었냐면 여기 지금 구분선 주어져 있잖아요. x가 2보다 작고 2보다 커나 같다. 2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야 되니까 이 구분선 먼저, 경계선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니까 8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8 각각의 경계선에 있는 값 대입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니까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y절편이 2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 그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축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림을 잘라서 그려줄 테니 축을 구해주면 x-2분의 7의 전체 제곱에다가 반 나누고 제곱하면 4분의 49 마이너스 4분의 49 플러스 1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대강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되겠다 그래도 그러면은 x-2분의 7의 전체 제곱에다가 얘 4분의 64에서 49 빼면 어떻게 되냐? 15인가요? 4분의 15. 그럼 4분의 15는 대략 3점 얼마니까 한 요 정도에 위치하는 그런 꼭지점이 생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이 F 인버스 씌우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 이유를 이제 너네가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겠지. 왜 안 되겠어? 그지? 이 함수의 F는요. 지금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아니잖아. 그러면 역함수도 존재하지 않아.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함수를 F 인버스를 이렇게 씌우겠냐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F 인버스 씌우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요렇게 합성함수 모양으로 바꿔볼게. 이렇게 바꿨지. 보이세요? 여기 반복되는 모양? FA랑 FA가 반복되고 있지? 반복되고 있으니까 뭐 해주면 좋겠어? 그렇지. 치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FA는 K라고 치환을 한다면 여기 있는 부분을 전부 다 K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식이 FK는 K로 바뀌어.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해를 찾아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이 K라는 값이 2보다 작은지 2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아냐는 거야. 모르잖아. K가 이거인지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렇지.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 거고 대입을 해볼게. 첫 번째, K가 2보다 작을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니까 2K 플러스 2가 K가 되게 하는 값 찾으면 되고 이항시키면 K는 2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잠깐만. 뭔가 이상하지 않니 얘들아 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K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는 2보다 작으니까 합격.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를 이제 어디다가 대입하면 돼? 그렇지. 여기 치환한 곳에다 다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나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돼. 그래서 따라서 F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또 찾아주면 되고 자, 여러분들 진짜 또 중요한 거 나온다. 이거 무슨 의미야?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프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는 식으로 해석한 거고 그래프로 해석한다면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했어. 그랬을 때 x값이 바로 a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해서 가로선 그려줄 수 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2에서 만나는 교점, 여기가 바로 첫 번째에 해당하는 a라는 거야. 그럼 어디다가 a를 대입해주면 되겠니, 얘들아? 그렇지. 여기 1차식에다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교점이 1차식과의 교점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a는 굳이 a가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같다를 경우를 나누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야. 이유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프를 보면 확인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a를 한 번에 해결. 2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로 해서 문제 풀어주면 a는 얼마면 되니? 마4니까 마이너스 2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a 마이너스 2 하나 구하면 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에다 대입해줘야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16이 k가 되게 하는 거 찾으면 되고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어머, 얘 뭐네? 완전 제곱식이다, 그지? 그래서 k는 4가 나와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 k4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fa가 4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고 그럼 얘들아 이것도 무슨 뜻이라고? 바로 나와야지. 그렇지. 누구와의 교점? fx랑 y는 4와의 교점을 의미한다고. 그럼 y는 4의 그래프를 교점을 찾아주면 이렇게 해서 y는 4 그려주면 되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도 교점이 생겨. 1참수와에서도 교점이 있고 2참수와에서도 교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로 다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a가 2보다 작을 때랑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쩔 수 없이 다 나눠줘야 되고 그럼 2a 플러스 2가 4가 되는 거 찾아. 그럼 2a는 2나서 a는 1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6이 4가 되는 거 찾아주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얼마냐? 12는 0. 그럼 인수분해해서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a는 3이거나 4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가 3이거나 4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 나왔어? 1이다. 그리고 아까 여기 a는 마이너스 2 나왔죠. 해서 이것들 다 더해주면 돼. 그러면 정답은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1에다가 3에다가 4 전부 다 더해주면 7, 8에서 2 빼니까 6이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얘들아 이 문제 선생님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뭐냐면 우선은 여기까지는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건 맞긴 해. 여기까지는 무조건 구해야 되거든. 근데 바로 이 부분 있지. 요 2차 함수에서의 교점을 찾는 부분 있잖아. 여기가 조금 우리가 빠르게 갈 수 있어.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만 구할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2차 함수는 어떤 성질을 이용하면 돼? 그렇지. 아주 중요한 성질이죠. 대칭성을 이용하면요. 모든 여기에 대한 근에 대한 합을 되게 빨리 구할 수 있겠다는 거야. 2차 함수는 가로선을 그렸을 때 나오는 요 두 개의 교점은 반드시 어떤 거랑 똑같다. 여기 보면 중점 뭐 m이라고 둘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누면 중점 m이 나오는 거 아니야? 즉 여기서 m은 무슨 역할이에요? 축의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3이랑 4를 직접 구하지 않았어도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둔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눈 게 2분의 7이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7이라는 게 금방 나와. 그래서 여기를 굳이 3하고 4를 구할 필요 없이 바로 7이라고 두고 풀면 이 과정 생략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거예요. 되겠죠? 56번을 보면 얘는 이제 fx가 역함수를 갖는다고 했고 그래서 역함수랑 원래함수랑 똑같애라고 알려줬고 f-2를 구하세요라고 했잖아. 그래서 일단 너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도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을 찾으려고 했을 거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을 찾아주면 x제곱은 마이너스 3이 되거든? 근데 이러면 모순이 생겨요. 왜냐?
이러면 x가 무슨 수가 나오거든? 허근이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집합에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모순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식에 오류가 아니고 이렇게 모순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는 못 푸냐? 아니다. F랑 F 인버스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F를 뭐로 바꿔줘서 풀면 돼. 그렇지. 그냥 이 F를 F 인버스랑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식을 F 인버스 X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F-1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는 얘를 K라고 둔다면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K는 마이너스 2랑 똑같으니 이거를 F 인버스 K는 이거죠. 그래서 F 인버스에다 K를 넣은 게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거 찾아주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거 찾아주면 끝. 그러면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2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맞니?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니까 X제곱은 2분의 3일 때 그럴 때 된다.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K값은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 여기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그게 바로 K인 거잖아. 따라서 K는 2분의 3에다 1 더한 거. 그래서 K는 2분의 5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다. 너네가 뭐만 보면 되냐면 이거를 F를 F 인버스로 바꿔주고 요거 역함수 성질 이용할 줄 알면은 끝나는 문제예요. 59번은 진짜 우리 많이 풀어봤던 문제고 여기 점 P가 유리함수 위에 있다고 했으면 이 P를 이렇게 써주기로 했잖아. A, A-1분의 2 더하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PQ, PRSQ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거를 너네가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했고 그러려면은 요 한 변의 길이와 요 한 변의 길이 알아야 되니까 그 한 변의 길이 구해주면은 어차피 여기가 점근선이 이만큼 올라왔잖아. 그리고 여기까지의 길이가 A-1분의 2 더하기 2라면 여기서 2를 빼주게 되면 여기가 그냥 사라지겠다는 거야. A-1분의 2가 되겠죠, 그냥. 그리고 이 부분도 여기 전체가 A인데 요만큼 점근선의 길이 1 빼주면 여기가 A-1이 되겠다는 거지. 그럼 이제 식을 써주면 따라서 PRSQ의 둘레의 길이는 누구를 2배 한 거랑 똑같아. PQ 더하고 그 다음에 PR 2배 한 거랑 똑같죠. 그럼 여기서 PQ A-1분의 2 더하기 PR A-1 요거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결국 뭐야? 그렇지. 산수기하 평균이죠. 여기 네모, 세모로 해준다면 네모, 세모 공식 뭐였어? 네모 더하기 세모. 2 루트 네모, 세모잖아. 근데 여기 앞에 2가 하나 더 있다고 문제될 건 없어. 그 2는 그냥 그대로 갖다가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 네모, 세모 있는 부분만 다시 2 루트 네모, 세모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A-1 약분될 거고 따라서 얼마? 4 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음 그다음에 63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A랑 B의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는 교점이 있어야 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야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테니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제한시킬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제한시키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제한을 시켜주면 뭔가 이런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겠다. 정사각형이네요, 심지어. 마이너스 1부터 1 길이 2고 그 다음에 1부터 3도 길이가 2니까 이러한 정사각형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범위가 지금 A인 거고 여기 안에 우리가 누굴 그려야 되냐면 여기 시작점이 K,0이고 그 다음에 꼬리 방향 풀풀이니까 일사분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K,0이면은 X축 위에 있는 친구고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애가 그려지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얘를 이제 그래프를 왔다 갔다 움직이겠다는 거야. 이 친구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건데 그때 얘랑 교점이 생겨야 되니까 적어도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그러면은 첫 시작이 어디겠어? 첫 시작이 여기서 멈추면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올게요. 얘를 요렇게 멈춰주면 얘가 이제 첫 시작. 근데 우리는 최소값 구할 거니까 첫 시작 말고 저기 끝에 얘가 계속 움직여서 어디까지 갈 때 계속 움직여서 얘가 누구를 지날 때 그렇지. 자, 그래프를 다시 그려봐야 되겠네. 여기 좀 더 길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여기 좀 더 길어야 되고 얘가 움직여서 여기가 이제 이쪽에 K가 왔을 때 이게 어디를 지날 때 이쪽 점을 지날 때가 바로 최소가 되겠다. 이 이후로는 아예 만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를 지날 때만 구하면 끝나. 여기 마이너스 1,3을 지날 때를 구하면은 그게 바로 최소 K겠구나. 그럼 얘는 최대 K가 되겠죠. 그렇게 구하면 돼. 최대 K는 어디 지날 때니 얘들아 그러면? 그렇지. 1,1 지날 때가 최대 K다. 근데 우리는 지금 최소값만 구하고 있으니까 저기에 있는 무리식에다가 마이너스 1,3 대입해주면 끝.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한 문제였다 이거야. 그럼 따라서 K는 얼마? 마이너스 10 나오죠. 그 다음에 64번은 색칠하기 문제, 전형적인 문제고 색칠하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색칠하기는 네 가지 색 주어져 있고 네 가지 이하의 색을 칠할 거고 여기서 구별할 수 있도록 칠한다고 했고 한 가지 색만을 칠할 거고 그리고 인접한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도록 전형적인 색칠하기 문제다 해석을 했으면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각각의 영역을 뭐로 바꿔주자? 점으로 바꿔서 점을 색칠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좀 더 간단하게 문제가 풀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점으로 바꾸고 인접하고 있는 영역에만 선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돼. 선생님 여기는 그럼 연결하면 안 되지 얘들아. 얘네 둘은 연결하면 안 돼. 왜냐면 얘네는 지금 인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그림을 그려주면 또 인접하는 거 하나 더 있지. 얘 오른쪽 얘네랑 얘랑 인접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까지 해주면 되네. 그러면 그래프가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해서 여기 한쪽에 꼴이 있는 요런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럼 각각의 이름을 정해줄게. 여기 A, B, C, 그 다음에 D, E라고 이름을 정해준다면 선생님 어디서부터 칠하라고 했니? 그렇지.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부터 칠하라고 했잖아. 그럼 누가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어? 여기 B죠. 하나, 둘, 셋, 네 개 인접하고 있고 D는 두 개, 얘는 세 개, 얘는 두 개. 그럼 B가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으니까 B부터 칠해야 되겠구나. 그럼 B부터 자, 빨, 주, 노초 네 가지 색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네 가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칠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D랑 C에다가 이제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빨간색 피하고 칠해야 되니까 그렇지 몇 가지?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그러면 여기 둘 다 주황색 칠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주황색 두 개를 피하면 되는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아. 아니지. 빨간색 칠하고 그다음에 주황색 칠하고 여기 2로 가야 되죠. 2로 가면은 그다음에 노란색 칠해주면 되겠지. 노란색 칠해주는 경우 두 가지. 그러면 이제 빨, 노 피해주면 되니까 여기도 몇 가지? 얘도 두 가지. 그럼 얘는 빨간색만 피하면 되니까 세 가지. 그래서 이것들 다 곱해주면 돼.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계산해서 얼마냐? 2는 4, 4, 4, 16 곱하기 9니까 144 나와요. 그래서 답이 144. 그래서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부터 칠해주고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칠했냐면 차례대로 빨간색 칠하고 주황색 칠하고 노란색 칠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칠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 65번을 보면 이틀 동안 진행하는 어느 축제에 모두 5개의 팀이 참가하여 공연을 한대. 그럼 지금 팀이 5개인데 여기서 매일 2팀 이상이 공연을 한다고 했거든. 그러면은 이틀 동안 진행한다고 해서 1일차, 그 다음에 2일차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에서 공연할 수 있는 팀의 수를 먼저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팀 이상을 공연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최소 공연할 수 있는 팀의 개수는 2팀 그리고 3팀 이렇게 공연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여기 3팀 아니면 2팀. 그지?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내 팀 한 팀은 안 되겠지, 얘들아. 내 팀 한 팀 되면 여기 한 팀 때문에 2팀 이상이 안 돼서 여기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2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고, 그럼 우리는 일단은 2팀을 먼저 뽑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5팀 중에서 2팀을 먼저 뽑고, 그러면 3팀 중에 3팀 뽑을 거니까 그대로 1이구나. 이렇게 뽑은 상태에서 뭐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공연 순서를 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팀이 A, B, C, D, E라는 팀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A, B 팀 뽑았으면 이 A, B가 순서가 A가 먼저 할지 B가 먼저 할지 B가 먼저 할지 A가 먼저 할지 정해야 되니까 그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은 OC 한 다음에 2팩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C3 한 다음에 이것도 얘네도 3팩을 해줬어야 순서를 나열할 수 있었겠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다가 3팀, 2팀 하는 경우도 어차피 얘네 둘이 이거랑 경우 똑같을 거니까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끝. 자, 계산해보면 OC는 10, 그 다음에 얘는 2, 얘는 6, 그래서 6이 12 곱하기 2 하면은 240이 나오죠.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66번은 조금 생각을 했었어야 됐던 문제지. 일단 그림과 같은 세 자석씩 세 줄이래. 9개 자석에 남자가 5명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4명 있대. 여기서 남자끼리 좌우에 이웃하여서 앉지 않고 남자끼리는 좌우 이웃하여서 앉지 않고 그 다음에 여자끼리는 좌우 이웃하여 앉지 않는데.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혀야 돼 라고 했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그림을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지. 이 상황에서 이제 남자를 먼저 앉혀볼게요. 남자 5명이나 있으니까 남자끼리 좌우에 이웃하지 않게 앉으려면 여기 첫 번째 줄에 남자 앉혔으면 가운데 띄고 여기 남자 앉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도 남자 앉혔으면 또 띄고 남자 앉혀야 될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남자 어디 앉혀야 되겠니? 여기 앉히면 되겠니? 여기 앉히면 여기 여자 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여기서 어디 앉을 수밖에 없냐면 가운데 딱 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한 줄에는 혼자 앉고 나머지 2줄에는 2명이 앉는 이런 느낌으로 앉는다면 이 남자를 이제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했을 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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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방법도 생기고 얘를 한 줄 또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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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에 여기 남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모양이 나올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얘네들 앉혀야 될 거 아니야. 각각의 남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거든. 이 첫 번째 경우만 본다면 각각의 남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럼 여기 선생님 좌석에다 이름을 정해볼게. 여기가 1번석, 2번석, 3번석,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는 2번과 4번과 6번과 7번과 9번의 남자를 앉히겠다는 뜻이라서 남자를 갖다 모조리 앉힐 거니까 몇 팩? 그렇지, 순서대로 5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자를 앉히고 그리고 이제 여자를 앉혀야 돼. 근데 여자도 여기 나머지 여자도 자리가 지정되어 있고 여기도 여자 앉히는 방법 그럼 몇 팩? 4팩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나머지 다 똑같잖아. 남자 5개 5팩, 여기도 4팩 끝 똑같으니까 그러한 경우 몇 가지 더 있다? 3가지 더 있다. 라고 해서 이거 계산하면 끝이야. 120 곱하기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5팩 4팩 곱하기 3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69번은 보면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되게 중요한 힌트 있어. F는 1대1 대응이라 했고 여기 또 되게 중요한 얘기 있죠. 정의형 A의 한 원소 n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킬 거야. 2개를 빼서 5가 나와야 돼 라고 했어. 근데 얘들아 2개를 빼서 5가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니? 함수값 중에서 6이랑 1밖에 없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가 6이고 하나가 1이야 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한 원소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가 첫 번째 f에다가 뭐를 대입해? 1을 대입을 했을 때 그럼 1을 대입하면 자, 첫 번째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F2 빼기 F1은 5가 된다는 뜻이잖아. 즉 얘가 6이고 얘가 1이야. 요걸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은 1, 2, 3, 4, 5, 6 1, 2, 3, 4, 5, 6 썼을 때 2에서 6으로 화살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1에서는 어디로 보는데 1로 화살을 보내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 해주기만 하면 돼. 3, 4, 5, 6은 나머지 2, 3, 4, 5에 하나씩 대응되면 되니까 여기서 1대1 대응만 만족하면 되는 거고 3에서 화살 쓸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얘는 몇 가지? 하나 화살 쐈다고 가정을 하면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그 다음 1가지죠.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4팩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4팩에서 끝나면 답이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두 번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n이 2인 경우, 즉 F3 빼기 F2가 5일 수도 있고 걔도 똑같이 6, 1로 대응될 거면 상황이 위의 상황이랑 완전히 뭐 하겠다? 똑띠, 똑같겠다라는 거라서 그럼 이렇게 똑띠인 상황이 몇 개까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n이 어디까지? 6까지 하면 또 안 된다. 6 넣어주면 F7 나와서 안 돼 얘들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생각해줘야 돼? 5까지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야 F6 빼기 F5 여기까지만 되는 거거든. 따라서 이런 똑띠 상황이 몇 개 더 있어요? 4팩 곱하기 몇 개 더? 5까지니까 5개 더. 그래서 여기 5개는 n이 1부터 5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 5개를 다 세줘야 돼가 되는 거라서 24 곱하기 5 해주면 답은 얼마예요? 120 나오죠.